편집자가 하는 일, 도서 편집의 세계. 함께 나를 만들고 편집한 마거릿 윌리엄스 진화와 로버트 에밋 진화 2세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서론, 편집의 세 가지 국면. 출판 산업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 종종 묻는다. 편집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변은 복잡하다. 이 책은 편집자가 되는 데에 관심 있는 독자나 편집 일을 이미 시작했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독자를 위해 그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또한 출판계 내부에서 다른 업무를 맡고 있지만 편집부의 동료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 자기가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책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궁금한 애서가 출판사의 벽 안에서 혹은 편집가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어하는 작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여하간 글로 된 소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싶다면 부디 계속 읽어주시길. 오늘날 출판 편집가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임무를 맡고 있다. 미국 출판 산업을 거리 한 곳에 모아놓았다고 가정해보자. 여러 출판사의 창문 너머를 들여다본다면 편집부 직원들은 다음에 열거한 일 가운데 몇 가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 고층 건물에서는 편집가가 전화로 저작권 에이전트와 신작의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있다. 옆 회의실에서는 다른 편집가가 저자와 나란히 앉아 앞에 쌓아놓은 사진 더미에서 곧 제작할 책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고르고 있다. 복도에서는 선임 편집가가 판매팀장을 붙들어 놓고 방금 입고된 회고록을 꼭 읽어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건물에서는 대학 출판부의 편집가가 최신 학술지를 훑어보면서 전도 유망한 젊은 학자를 찾아보고 있다. 길 건너편에서는 편집가 몇 명이 마케팅 회의를 열어서 다음 시즌의 책에 관한 판매와 홍보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이 칸막이 안에서는 편집 보조가 책날개 문구를 200자에 맞춰 쓰느라 끙끙거리고 있다. 이 칸막이 안에서는 교정 편집가가 60쪽에 초록색으로 묘사된 등장인물의 눈동자가 14쪽에서 파란색으로 묘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길 모퉁이의 교과서 출판사에서는 편집가가 새로운 환경 연구 입문서를 검토해 줄 만한 교수를 물색하고 있다. 독립출판사가 자리한 젓갈색 사암 건물에서는 소설 편집가가 유명 작가에게 어느 데뷔작의 추천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어렵사리 작성하고 있다. 고층 건물 뒤편의 모퉁이 사무실에서는 편집장이 알고 보니 편집장은 점심을 먹으러 나간 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점심 식사 역시 그의 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사무실 안을 열심히 들여다보아도 정작 편집가가 뭔가를 편집하는 광경, 다시 말해 원고를 읽고 수정과 개선을 제안하는 광경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열거한 여러 업무가 암시해주고 있다. 핵심적인 편집 활동을 제대로 해내려면 집중력과 함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바쁜 출판사의 업무 시간에는 그런 일을 할 겨를이 없다. 밤이 되어 사무실을 나서는 편집가들을 따라가 보면 대부분이 버스 좌석에 앉자마자 또는 저녁 식사 뒤 소파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태블릿 컴퓨터나 종이 뭉치를 꺼내 읽기 시작할 것이다. 상당수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읽고 원고 여백에 코멘트를 적을 것이다. 편집이란 무엇인가? 말을 핵심으로 삼는 출판업이 내가 아는 산업 가운데 가장 느슨하고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예를 들어 출판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 교정지는 서너 가지 대상을 지칭할 수 있다. 편집가의 작업 대상인 원고만 해도 원래는 손으로 쓴 문서라는 의미였던 반면 오늘날은 대부분의 저자가 컴퓨터로 작품을 작성해 인도한다. 앞서 열거한 활동이 암시하는 것처럼 편집가라는 명칭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편집이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행위, 즉 저자의 원고를 수정하고 개선하는 일은 출판 편집가의 업무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물론
여전히 큰 부분이기는 해도 전체와는 거리가 멀다. 편집하다 에디트의 어원인 라틴어 에데레는 꺼내다나 내놓다라는 뜻으로 이 역할에 대한 이해를 유용하게 확장한다. 편집가는 저자로부터 꺼낸 작품을 독자에게 내놓는 사람인 것이다. 이 활동을 가리키는 또 다른 용어로 출판이 있는데 이때 편집과 출판은 다소 혼란스럽게 중첩되곤 한다. 어떤 언어권에서는 편집가와 출판사를 같은 단어로 지칭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웹 디자이너부터 창고의 출고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편집 과정의 일부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편집가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그들은 책과 저자에게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전문가이다. 편집가는 우선 출판할 작품을 찾아내야 하고 출판사의 구불구불한 파이프라인을 거쳐 시장에 도달하기까지 각각의 작품을 인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저자의 필요를 아울러 영혼을 어루만져야 한다. 출판계의 유서 깊은 격언에 따르면 편집가는 출판사를 상대로 저자를 대변하고 저자를 상대로 출판사를 대변한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어딘가 불완전하다. 덧붙여 편집가는 저자를 상대로 독자를 대변하고 독자를 상대로 저자를 대변한다. 원고를 효율적으로 편집하려면 해당 저자나 사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책을 집어들 누군가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저자가 책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려고 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때로는 그 무엇이 저자보다 편집가에게 더 명백하게 보이기도 한다. 아울러 책을 무사히 발행하려면 저자의 비전에 대한 이해, 저자가 무엇을 찾고 있으며 어떻게 찾고 있는지와 시장에 대한 지식을 조합해야 한다. 그렇다면 편집가는 연결자, 즉 작가에게서 독자에게로 이어지는 도관이며 양쪽의 의사소통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번역가이기도 하다. 이른바 출판사 거리의 여러 장면에서 드러나듯 편집은 다양한 활동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때로는 여러 사람이 업무를 나누어 맡는데 이는 출판사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오늘날 출판 산업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기술이 발달하고 소매업의 지형이 바뀌고 상업 출판은 점점 더 거대 기업의 영역이 되고 그럼에도 소형 출판사와 자가 출판인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출판사는 펭귄 랜덤하우스 같은 다국적 기업일 수도 있고 소규모의 비영리 순수 문학 출판사나 대학 출판부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자택에 부엌 식탁에 앉아서 직접 저술한 전자책을 발행하는 저자 본인일 수도 있다. 이런 멋진 신세계에서 과연 편집가가 일종의 폐물이 되지나 않을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출판이 블로그 활동이나 복사물 나누어 주기 정도로 하향되어 재정이 되지 않는 한 이 책에서 살펴볼 편집 기능은 언제나 출판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다. 자기 작품을 손봐서 웹에 올릴 준비를 하는 순간에나 아마존 페이지에 올릴 설명을 작성하면서 어떻게 해야 설득력 있게 들릴지 궁리하는 순간에 물론 자가 출판을 한 저자가 자기 명함에 편집가라고 써놓지는 않겠지만 저자는 다름 아닌 편집가가 되는 셈이다. 이 책의 목적. 앞에서 여러 변화에 관해 언급했지만 출판업은 어떤 면에서 19세기 이후로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이 업계 종사자들이 기술을 터득하는 방식만 해도 그렇다. 미국에서는 어떤 출판사도 정식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출판 관련 일자리, 특히 편집 관련 일자리는 대부분 고전적인 도제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즉, 하급자가 숙련된 전문가의 보조로 일하면서 업무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아직 소수이지만 점점 더 여러 대학에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을 위한 출판 강의라든지 향학심에 불타는 편집가를 위한 집중 학예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컬럼비아 대학, 뉴욕 대학, 덴버 대학의 관련 강의는 특히나 유명하다. 하지만 여기서는 비교적 소수의 지원자만 훈련시킨다. 출판 편집가를 위한 교과서나 지침서는 교정이나 교정쇠 검토 같은
전문 분야를 다루는 책을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고 해도 무방한 실정이다. 한 가지 예외는 있다. 편집가가 말하는 편집은 베테랑 편집가인 제럴드 그로스가 여러 편집가로부터 해당 분야의 여러 측면에 관한 기고문을 받아 엮은 책이다. 1962년에 처음 발행되어 여전히 판매 중인 탁월한 자료이다. 나도 1980년대에 출판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그 책을 열심히 읽었고 최근에도 여전히 귀중한 내용임을 깨닫고 있다. 하지만 그 책은 전적으로 트레이드 출판에 중점을 두어서 학술이나 소형 출판사에 있는 편집가들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1993년 이후로는 개정판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시기로 말하자면 아마존조차 없을 때였다. 온라인에 접속하는 미국인은 극소수였고 CD롬이 출판계에서 첨단 기술로 대접받던 시기였다. 이런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나는 이 책에서 아마존,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책, 그리고 소셜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내용을 싣기로 목표를 세웠다. 편집가의 모습은 종종 낭만화되거나 미화되거나 일부에서는 악마화되기까지 했다. 이 책의 또 다른 목표는 그런 신비성을 제거하고 편집가의 업무를 출판 과정의 맥락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책에서 도서 편집의 기술, 기법, 사업이라는 부제를 사용하는 것도 이 세 용어가 그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